혹시 그 7개월 동안 그 보험 일 하시면서 주로 이제 그 고객 대상이 네. 북에서 오신 분들이라고 네네. 그랬잖아요. 그 김에 이제 뭐 잊혀지지 않는 뭐 그런 에피소드 같은 게 있다면요. 예, 한두 가지가 있는데요. 제가 잘 알던 분이 저보다도 나이가 젊었어요. 그래서 지방에 살아요. 근데 하나원 때 같이 있었으니까 안단 말이에요. 근데 보험 설계사 한다는 소식 그 전화가 왔어요. 그래서 가입을 했어요. 그래서 가입을 하는데 가입할 때도 이게 그 사람이 건강 상태 이런 데 다 체크를 하고 들잖아요. 나 아픈데 어디가 아프고 다 이렇게 하잖아요. 근데 다 없다고 했는데 보험이 들어놓고 한 두 달도 안 됐는데 의료비가 청구가 되더라고요. 그래 했는데 뭐 어디 아파서 입원했는데 140 얼마인지 어쨌든 그때 나왔어요. 그래 나와서 아 그래 치료 잘 받아라 어쩌라 하고 끊었는데 한 달 있다가 또 지금 청구가 된 거예요. 그래가지고 아 이게 뭔 일이지 하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오히려 그쪽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. 아, 언니, 이거, 그때는 똑같은 병인데 140 정도가 나왔는데 이번엔 왜 120 정도밖에 안 나왔지? 그거 매번 이렇게 할 때마다 줄어들면 이거 마지막엔 안 주는 거 아니야? 막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, 아, 그러면 이때까지 낸 보험료가 총 얼마냐 하니까 한 달에 12만원씩 그때 한 4개월인지 5개월인지 밖에 안 됐거든요. 그래, 총 낸 보험료가 그만한데 지가 지금 그렇게 많이 받은 거는 우리처럼 보험금을 내고도 보험료를 내고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사람들이 돈을 그렇죠. 지가 당겨가는 거다. 그렇게 하는데 지금 저처럼 이렇게 하면서 그런 걸 가지고 내가 봤을 때 똑같은 사유로 이렇게 매달 이렇게 하다 보면 마지막에 보험 사기 이런 걸로 그쪽에서 뭐 심사가 내려와요. 그렇죠, 그렇죠. 그래가지고 이게 조사가 들어가면 네, 조사가 들어가면 이 사람이 뭐 아니다 하고 체크를 하고 나한테 들었지만 이 사람이 이미 지병이 있었다는 게 그렇게 되면 보험 사기가 되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내가 그런 마인드로 보험을 유지할 것 같으면 지금 해지해라. 이미 들어간 보험료보다 제가 받은 보험금이 지금 몇 배 정도로 더 많으니까 이럴 때 저래 뭐 그냥 해지를 해버려라. 그렇게 나한테 이런 전화를 하지 말라고. 보험설계사 시험 칠 때 이런 사례가 있다는 소리를 설명은 들었지만 실제 내 고객 내가 부딪히고 네. 보니까 놀랍다. 너무 놀라서 그래가지고 저래 해지를 해라 그랬더니 그다음부터 전화 안 와요. 해지를 안 했던 간에 그 사람은 그 이후에는 나한테 두 번 다시 그런 걸로 질문을 못 하죠. 근데 또 제가 하나원에서 같이 나온 사람 중에는 이 보험 혜택을 엄청 본 분이 계세요. 간암 그 진단을 받아가지고 저 현대아산병원에 입원했댔거든요. 그래 입원해서 저희 식구들도 당장 죽는 줄 알고 막 온 식구가 정말 병문안을 갔는데 얼굴색 뿐만 아니라 이 눈알 흰자위가 아야 샛노래요. 그냥 뭐 이렇게 약간 누런 색깔 정도가 황달이구만. 아야 그렇게 됐어요. 근데 그분은 그래도 대한민국의 그 간 쪽에는 그쪽 병원이 엄청 유명한가 봐요. 그때 갔을 때는 뭐 정말 이거의 마지막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우리 식구들은 막 울며 뭐 이렇게 하고서 면회를 갔다 왔는데 그래도 완치돼서 나와서 몇 년 전엔 저희 집에 놀러까지 왔대요. 근데 그분이 들었을 때 그 암 진단을 받으면 5천만 원이었어요. 5천만 원 나오게 됐는데 이 사람이 보험에 가입한 지 2년이 안 됐기 때문에 50%만 나온단 말이에요. 그래서 2,500만 원.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솔직히 수급자라서 자기 보험 치료비를 별로 많이 안 들었을 거예요. 근데 보험 진단금은 그만큼 많이 받았거든요. 그래서 이 보험이라는 게 적당하게 이렇게 자기 유지가 가능한 정도에서 하면 여러 가지 득이 되지만 네,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저는 지금 사실은 우리 나이 그 평균보다 아무래도 보험이 더 많을 거예요. 그렇지만 지금까지 그 보험을 이렇게 혜택을 보는 건 별로 없잖아요. 그래서 우리 친구들 중에도 그래요. 아우, 마 선생은 그렇게 많이 내면서 그게 손해지 않나 그래. 나는 그게 나를 위한 안전벨트라고 생각한다. 그렇죠. 내가 뭐 10만, 20만, 30만 이렇게 보험료 내더라도 내가 보험금을 안 받는다는 자체는 내가 건강한 거라서 그렇지. 나는 그게 나를 지켜주는 안전벨트라고 생각합니다. 역시. 아니, 그래서 이제 그 의료원에는 어떻게 들어가시 그렇게 해서. 예. 그래서 보험 그걸 그만두고 그다음에 입주도우미를 한 2년 반 정도 했어요. 그 하나원에서 오면 이제 청소도 해주고 이러는 거예요? 입주도 오면? 그거 아니고 겐지
탈북자 동지의 거기에서 양천 지부장을 좀 맡아보라고 이래서 좀 얼마간 한 적이 있어요. 근데 그때 제가 거기에 이사로 계시던 분이 자기 부모님이 성산동에 계시는데 입주 도우미 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그 지부장님 같은 분이 해주면 좋겠는데 하고 아마 얘기했나 봐요. 그래서 회장님이 한번 전화 왔어. 그리고 저는 지부장한테 그런 일을 하라고 권하는 게 그래가지고 그분이 말을 못하더라 그래가지고 아니 못할 게 뭐가 있어요. 저는 한국에 와서 이제 일자리 찾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한국에서 살아야 되는데 한국 가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북한처럼 우리가 문 열고 남의 집에 들어가 볼 수 있는 나라가 아니잖아요. 그래서 항상 궁금했는데 들어가 못 보는데 이건 한국의 그 가족이나 이 가정 문화에 대해서도 배우게 되고 내가 돈도 벌고 일석이조인데 내가 그걸 마다할 이유가 없더라고요. 그래서 오케이 하고 들어가서 한 2년 반을 일을 하면서 많이 배웠죠. 그걸 배우고 하다가 그다음에 한 2년 반 지나서 저도 한국 사회에 대해 좀 알게 되니까 그다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내가 북한에서 와서 여기 와서 제대로 된 일 하나도 못 해보고 남의 집 청소나 해주고 남의 어르신들 옷이나 빨아주고 꿰매주고 이러다가 그렇게 한다 그러면 내가 너무 억울한 것 같아. 나도 좀 뭔가 배워보자 이래가지고 그리고 그 집에서 급여를 또 안 올려줬어요. 그래서 그냥 그때 100만 원이었는데 하는 소리가 자기네는 이때까지 도우미를 쓰면서 100만 원 이상 접은 일이 없다는 거예요. 근데 10년 전에 100만 원이랑 10년 후에 100만 원이 그렇죠. 같을 수는 없잖아요. 그래가지고 그 길이 아니면 내가 안 가면 되지 누구를 탓할 거. 맞아요. 예. 그래가지고 제가 그 일을 그만두고 그 다음에 배워야 되겠다 싶어서 컴퓨터 학원에 들어가서 컴퓨터를 배웠어요. 그리고 도배 학원에서 도배 배우고. 컴퓨터랑 다 배웠는데 어느 날 연합회 회장님이 전화 왔어요. 거기서 사람을 지금 받자고 그러는데 내 너를 추천했는데 일할 생각이 있나? 그래가지고 그럼요 일할 생각이 있죠 하는데 그 세종이라는 단체에서 세종단체? 간사를 하나 받아야 되는데 국립의료원에 그 상담실에 근무할 간사를 하나 받아야 된대요. 그래서 사실은 세조이 대표님보다 제가 한 10년 나이가 이상이거든요. 그러니까 대표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보다 10년이나 이상인 분을 내가 간사로 두고 마음대로 어떻게 지시를 하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냐 해서 그러니까 연합회 회장님이 그랬대요. 그 사람은 탈북하기 전날까지 직장에 다니던 사람이라서 괜찮을 거다. 한번 써봐라 이랬단 봐요. 그래서 저는 그냥 채용이 된 거죠. 채용이 됐는데 국립의료원에 가서 사실은 이제 상담실이라고 써놨지만 우리는 북한에서 상담이라는 모르죠. 그래서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그냥 안내하고 얘기를 들어주고 이런 거를 하는데 이 탈북자 대상으로만 하는 거예요? 그렇죠.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그 세조이라는 단체에서 탈북민들을 위한 의료 서비스를 하고 싶은데 그래서 홍사덕 의원님 거기 대표셨거든요. 홍사덕 의원님. 그분이 이제 돌아가셨죠?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참 정말 괜찮으신 분이었는데 그 세조위하고 국립의료원하고 MOU를 맺은 거예요. 세조위는 탈북민들을 위한 도와주는 일을 많이 했는데 일자리도 해주고 대학 그것도 보내주고 이러면서 많이 하다가 일자리 보내놓으면 일주일이 안 돼서 일을 그만두고 또 어떤 사람은 한 달 근무하다가 아프다고 또 간두고 이래서 그때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일하기 싫어 그러는지 진짜 아파 그러는지 몰랐대요. 그러다가 어느 날 방문을 딱 해보니까 진짜 누워 앓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그때부터 알아보니까 우리 탈북민들이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아도 그동안 정상적인 치료를 못 받고 또 제3국을 돌면서 건강검진 이런 것도 전혀 안 한 상태라 그렇죠. 이제 처음엔 멀쩡해서 직장에 들어가 일을 하다가도 일지를 못 버티고 그 다음에 강도가 우리는 북한에서 더 힘든 일도 했는데 하지만 8시간 인도동체 거기에도 비치지 못한단 말이에요. 그래서 그 다음에 세조에 생각한 게 우리가 탈북민들을 도와주는 게 취직을 도와주고 대학 입학을 도와주고 이런 것보다 우선 건강을 지키게 해줬다. 그래야 이제 한국에 기본 정착을 할 수 있겠다. 이래서 잘 짚으셨네. 네, 그래서 국립의료원하고 MOU를 맺어가지고 국립의료원에 오는 탈북민들은 의료비의 절반 이상을 다 해주는 거예요. 그리고 수급자인 경우에는 80%까지 해주기 때문에 그 공짜로 치료받는 공짜로 거만. 치료해요.
그렇게 해서 이걸 에머리면서 했는데 아시는 것처럼 탈북민들이 이런 현대적인 병원에 다녀본 경험이 없잖아요. 그래서 간식으로 말하면 관청에 온 촌딱. 그렇죠. 그래서 와서 어디로 가라 그러면 그게 어디가 붙었는지 내가 어디 아픈데 어디를 찾아가야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. 그래서 거기에 딱 원무과 그 앞에 군기부려원에 그 중심에 북한 이탈 주민 상담실이 있었어요. 그래 거기에서 북한 이탈 주민이라고 그냥 접수하면 해주는 게 아니라 원무과를 통해서 우리가 서류를 내야 그걸 가지고 이렇게 의료비 그렇겠죠. 해준단 말이에요.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오는 탈북민들이 건강 때문에 군기부려는 안 찾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 그 사람들이 다 이렇게 혜택을 보다 보니까 이제 상담실을 찾는 사람이 많았는데 처음에는 상담실에 의자 하나에 책상 하나가 있다가 사람들이 치료받고 가면서도 그냥 안 가고 다시 들어와 고맙다고 인사를 하던가 아니면 병원 내가 지금 외과에 가는데 과장님이 이만큼 설명을 했는데 한마디도 못 알아들었다. 나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. 그래 다시 그럼 외과에다 제가 전화를 해서 암흑계 환자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좀 궁금하다고 해서 이제 그 설명을 드렸는데 하면서 이분은 어떻게 해서 어떤 치료를 해야 된다. 알았습니다 하고 이분한테 설명을 해주면 다 알아들어요. 그 일을 하셨구나. 한국말이라도 그런데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 탈북민들 솔직히 좀 고집도 있잖아요. 병원에 찾아가서 선생님이 검사해가지고 해서 당신은 간이 나쁘니까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약을 처방해 주니까 이거 일주일 동안 복용하고 다음에 오시라고 하면 선생님 저는 간 안 나도 이렇습니다. 이렇습니다. 북한에서보다 내가 소화 좀 많이 돼 그렇지 간 같은 거는 내 걱정이 없습니다. 아직 짱짱합니다. 예, 그러니까 의사가 아니 그렇게 잘 아시면 약국에서 약을 사 드시지 왜 여기 왜 왔냐? 의사 진찰을 왜 받냐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와가지고는 또 얘기해요. 의료비 없이 공짜리 해주니까 사람 완전히 알기를 우습게 한다고 뭐 어쩌고 하면서 그럴 정도로 이게 의료진하고도 쭉째에서 간을 꺼내서 보여줘야 인정을 해. 쭉째해가지고 야 봐 이거 이렇게 나빠 이 자스가. 그래가지고 이렇게 자꾸 트러블이 있으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거 힘들겠다. 엄청. 그래도 그 말을 서로 통하지 않는 거 이렇게 해주다 보니까 이게 너무 괜찮았고 또 북한은 그렇잖아요. 환자가 오면 어떻게 오셨습니까? 그리고 체온도 재보고 맥도 짚어보고 뭐 어디 이렇게 청진기도 대보고 하는데 한국에는 그게 없잖아요. 나도 처음엔 그렇더라고요. 네, 그래가지고 너무 성의 없이 본다. 맞아. 맞아. 저 그런 거 있고 북한에는 뭐 그런 시설이 없으니까 일단만 눈 까보고 혀내버리자 하고 그러잖아요. 그러니까 그게 청진기 대보고. 사람을 너무 성의 없이 본다. 저녁에 뭘 잘 안다고 앉혀놓고 말도 몇 마디 안 하고 뭐 무식하다 진단을 하냐 이러면서 그런 것도 또 있었고요. 또 그리고 용어상 그런 거 있어가지고 그 병독 검사라는 걸 하는 게 있거든요. 근데 탈북민 남성인데 좀 젊은 분이었어요. 이렇게 아기가 없어가지고 무슨 부부였는데 어느 날 여자가 계속 다니다가 남성이랑 같이 오라고 남편하고 같이 오라고 해서 남자가 잘못인지 여자가 잘못이죠. 그래 검사를 하는데 뭐 이렇게 선생님이 내분비관지 뭐 거기에서 병독 검사 받으라고 이래나 봐요. 근데 병독 검사라는 게 말이 좀 나쁜 뭐 그런 독이라는 이런 매독으로 생각했나? 아니지. 그래 어쨌든 병독 검사 받고 오라고 그러니까 이 남자가 화가 난 거예요. 내가 왜 무슨 그런 검사를 왜 받는가? 정상이다 야.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그걸 알아보니까 그게 아니고 정자랑 제대로 잘 할 수 있는지 그런 검사를 받는가 아마 그렇게 하나 봐요. 그래가지고 또 거기에 올라가서 이 사람은 남자한테 그런 검사를 받으라 그러는 게 사실은 한국 사람들이 그런 거에서 남성성에 대한 그런 거니까 사람들이 많이 들으면 좀 불편할까봐 뭐 이렇게 좀 조용하게 했나 봐. 그러니까 말도 제대로 듣지도 못하게. 이야 이게
싸워가지고 그다음에 상담실한테 나 무조건 국립의료 원장실에 올라간다는 게 내가 가만 안 놔둔다고 해서 막 이렇게 싸우다가 하는 공기관에 뭐가 있는지 알아요? 내가 아무리 잘했다 하더라도 고객하고 그런 트러블이 있었다 그러면 일단 그 자리에 못 있어요. 이렇게 순환보직처럼 해서라도. 그러니까 이 의사들도 이걸 엄청 두려워하거든요. 그래가지고 막 전화 와가지고 이거 원장실에 찾아가겠다 했는데 어떡하냐 막 이러면 그런데 마침 그 사람 들어왔길래 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이거는 그 남성성에 대한 그런 검사를 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다른 환자들한테 무안할까봐 그 의사 선생님은 조용히 배려해서 말을 한 건데. 근데 이거는 자기를 완전히 제대로 똑바로 말하지도 않고 그게 무식하다니까요. 그게 무식한 거라니까요.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그분 다 이해를 시키고 안 그러고 무마시키고 하니까 의사가 또 너무 감사해서 그게 자기 잘못이 아니라도 원장실에만 들어갔다고 민원이 제기되면 자기는 그 자리에 못 앉아 있어야 된대요.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의사들 평가하는데 거기서도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고 이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상담실이 있음으로 해서 계속 무마되고 이러거든요.